속이 많은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지?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몰아준다면 단순 존버만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던지 해결을 하던지 해야 할 텐데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느낀 부분과 과거 심리학 공부를 했던 경험을 살려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선 나만 왜 일이 많아? 이 감정을 내려놓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화가 나지만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화를 내려놓아야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만 잠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감정이 섞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업무가 많은지 차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도저도 싫고 그냥 짜증나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업무를 많이 하는지 따져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대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이 원인을 잘 찾아내고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 두 번째, 상사가 업무 분량을 정확히 잘 모르고 분배할 경우. 세 번째, 직장 내에서 미운 털이 박힌 경우. 네 번째, 나쁜 상사, 불합리한 회사를 만난 경우. 자, 그럼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보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에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잘하는 사람에게 문제없이 처리되길 바라기에 이 사람에게 유독 일이 많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의 능력치를 더욱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른바 존버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일의 능력을 인정받아 유독 일이 많이 맡겨지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힘들어도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다 보면 회사에서는 내가 없어서 안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힘들어도 최대한 묵묵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입지를 다진 후 연봉 협상 때 등 중요한 시기에 나에 대한 능력치를 제대로 대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라면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에, 그러니 때를 기다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는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다음부터는 소통의 기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상사가 업무 분량을 정확히 잘 모르고 분배할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겉으로 보이는 수량만 보고 분배는 하였으나 하나의 일이 다른 사람의 2배, 3배 분량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업무 분량이 어떻게 많은지, 어떤 부분에 시간 할애가 많이 되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많다고 어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오히려 들어가더라도 업무에 대한 분량 및 시간 소요 등등을 제대로 체크해 둔 다음 상사에게 해당 분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음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단순 불만을 털어놓거나 상사가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음을 탓하는 부분이 아닌 회사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서 업무 분장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상사도 사람이기에 지적받는 느낌이 들다 보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다 보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 딴짓하지 않고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업무량이 줄지 않으면 먼저 상사가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어떠한 이유로 분량이 많은지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업무 분량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정리해 놓아야만 그때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양호한 경우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보고 잘 어필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하고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죠. 그런데 차분히 잘 따져보고 바로 이와 같은 2가지 경우라면 우선 나의 감정을 표정이나 말로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업무 능력치를 많이 끌어올려서 일에 집중한 다음 때를 보고 어필하고 간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다음 3번째, 4번째 경우인데요. 이건 좀 더 자세히 다룰 부분이 있기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리학을 배우고 직장생활 15년 차인 반장금의 회사생활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